오늘 제가 살펴볼 제품은 에어팟 맥스인데요. 사실 2020년 12월에 공개가 되었을 때는 그다지 반응이 좋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헤드셋이 아니었고 무거운 무게와 높은 가격 때문에 외면을 받았었죠.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진짜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에어팟 맥스가 출시가 되었을 때는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를 증명하듯이 에어팟 맥스의 가격은 그대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대략 가격이 5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71만 9천원인데 약 20만원 정도 가격이 빠진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어팟 맥스 뿐만 아니라 헤드셋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사용하기 좋은 추운 계절이 오면서 가격도 올라갔더라고요. 판에서 지금 거의 정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팟 맥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에어팟 맥스를 정가를 거의 다 주고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애플 공홈을 확인해 보니까 출시 가격보다 5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우선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케이스,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그렇다고 얘를 들고 다니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서드파티 케이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내부 마감은 스웨이드로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어 패드 부분은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를 이겨서 이러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어컵 부분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진짜 애플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처음 봤을 때는 완전 신선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지금은 에어팟 맥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독특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출시가 되었을 때는 관종이 되기 딱 좋은 디자인이었어요.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 약간 관종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요. 지금 약간 그런 과정을 겪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어팟 맥스의 이어컵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헤드셋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무게가 무거운 수준입니다. 진짜 처음 헤드셋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요. 다른 브랜드 헤드셋을 사용하다가 에어팟 맥스를 착용한다면 더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는 헤드밴드 부분에 직물 소재를 적용을 하여 무게를 최대한 분산해서 무겁지 않게 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착용하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무게의 밸런스가 좋은 것은 맞아서 생각보다 가볍고 착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길이 조절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머리가 조금 큰 분들이 착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 길이로 늘렸을 때와 기본 상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길이를 늘리지 않았을 때는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만 길이를 늘리면 얘가 조금 튀어나오고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착용을 했을 때 실루엣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거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저에게는 잘 맞지 않는 헤드셋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맥스를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착용을 먼저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알루미늄과 스틸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다른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흠집 정도는 생길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고장이 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버 색상은 흰색이라서 더러워지기 쉬운 편인데요. 그렇지만 헤드밴드와 이어패드가 직물 소재라서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더러워지지만 그만큼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자주 세척을 할 수 있다면 실버 색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어팟 맥스에는 별도의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대신에 스마트 케이스에 넣어서 절전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헤드셋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전원 버튼이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원 버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 케이스에 넣어서 절전 모드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에어팟 맥스의 성능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워낙 안 좋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더 좋은 선택지의 헤드셋이 많은
많기 때문에 성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면 다른 헤드셋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다가 에어팟 맥스로 넘어간 케이스라서 다른 헤드셋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느낀 이어폰과 헤드셋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에어팟 맥스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소리를 들려준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안 들리던 악기 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였고 소리의 볼륨을 높이더라도 음질이 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체감이 되었던 점은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정말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외부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됩니다. 여기서 노래를 재생하면 가까이 있는 소리조차 잘 안 들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탔을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노래를 동시에 들으면 외부의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공간 음향의 경우 사방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하지만 저의 생활 패턴에서는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할 때 대부분 스피커로 듣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영상을 볼 때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 본다 하면은 에어팟 맥스의 공간 음향 기능이 유용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자체 제작한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요. 소니의 1000X 마크 4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크기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헤드셋은 드라이버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헤드셋을 구매할 때 이 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음질보다는 노이즈 캔슬링과 공간 음향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팟은 애플 뮤직을 사용할 때만 EQ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유튜브 뮤직 같은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노래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이폰 설정 손쉬운 사용해서 오디오 시각 효과에 들어가면 오디오 튜닝이 가능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튜닝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버들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 음질 비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버들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맥스로 통화 음질 비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버들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버들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맥스로 통화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성능의 경우 에어팟 프로보다 확연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리고 주변의 소음도 차단이 더 잘 되었고요. 정리를 하면 에어팟 맥스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공간 음향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음질의 경우 가격 대비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음질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른 헤드셋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